지지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감을 준 아주 학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육오 만민영 선생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육오 만민영 선생은 이런 분들은 하여튼 뭐 삼명통해를 지으신 분인데요. 육오 만민영 선생이에요. 이렇게 육오 만민영 선생은요, 삼명통해라고 하는 책을 지으신 분이에요. 삼명통해. 그래서 이 삼명통해 여러분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12지 분배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일간을 가지고선 일간이 꼭 아니라 천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지가 있는데 이 천간과 지지를 전부 다가 하나의 멋지게 자연의 어떤 하나의 물체로다 비교를 해가지고 나름 설명을 쭉 해놓고 있답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동물의 경우도 있지만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천간이 간목을 가지고선 이걸 가지고 우레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레라고 얘기를 해서 간목을 놓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좋다고요. 목소리가 크거나 그렇거나 한번 화를 냈거나 낼 때 욱 하는 성격이 있다라든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영감을 받는 것이 누구로부터 갖고 오냐면 만민영 선생의 삼명통해로부터 갖고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간을 을목으로 놨다 그러면 을은 바람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을목을 넣은 사람은 일단 돌아다니기를 잘하는 거예요. 역마의 기운이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목이라고 하더라도 간목인 사람은 무엇인가 자기를 강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잔소리가 있고 말도 좀 억세게 하는 편이에요. 목소리가 크고 왜? 우레를 낳기 때문에. 근데 을목은 사부작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왜? 일찌감치 뭘 낳았어요? 바람을 낳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굳이 동물로다가 얘기할 수 있죠. 간목은 동물이 여우예요. 그 다음에 을목은 사기야. 응? 그러니까 여우는 어떤 동물이에요? 주로 여우는 가족, 자기를 중심으로 항상 그 새끼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뭉쳐있는 굉장히 가정적입니다. 그래서 간목을 놓으면 자식을 굉장히 사랑하는 유형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간목을 놓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차자라고 하더라도 장자의 기운을 많이 갖고 있더라. 그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을목을 놓게 되면 바람을 놓고 역마를 놓은 데다가 삭을 낳잖아요. 그죠? 삭은 혼자서 어떻습니까? 산천주의하고 잘 돌아다니잖아. 반질반질하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을목을 놓은 사람들은 참 많이 좀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영역들이더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듯이 천간의 얘기가 이렇게 우리가 동물과 또는 이렇게 각각의 어떤 자연 현상을 가지고선 삼명통해 만민영 선생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지지도 역시 말이죠. 이렇게 삼명통해 보면 12지 분배질이 이렇게 가지고 12지 분배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지 분배질 얘기해서 이 속에 보면 다양하게 예를 들면 자수 그러면은 중간쯤 보면은 한문으로 뭐냐면 보니까 쌍어 유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년에 출생한 사람이 계시에 태어나면 좋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보시자고. 어떤 사람이 갑자년에 태어났어요. 갑자년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해시야, 해시. 그렇죠? 이렇게 해시에 딱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자수, 쥐를 본 사람이 해시를 놓게 되면은 작은 물이 어디로 들어간다? 큰 바다로 들어가는 형국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쌍어유묵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다시 얘기해서 쌍어유묵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가 유영을 하듯이 어디에 유묵은 뭐예요? 붓글씨로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물고기가 아주 멋지게 유연하게 그렇죠? 그림 그듯이 하는 사람. 어떤 사람? 손재주가 대단히 좋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년에 태어난 사람이 해시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거의 직업이 정해져.
글을 쓰는 사람이라든가 문장가라든가 아니면은 뭐 붓글씨 쓰는 사람들이라든가 문필가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서예가도 있고 주로 이렇게 학문과 관련한 어떤 직업을 놓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 또 하나는 손재주가 굉장히 좋답니다. 왜? 물고기가 유영하듯이 먹을 붓을 멋대로 자기 자유자재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이렇듯이 손재주가 대단히 좋은 사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년에 태어난 사람 같은 자년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해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학과 명식이라보다는 차라리 활인, 교육 이쪽에 업상을 두는 것이 편하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러한 영감을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만민영 선생의 삼명통에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여기서 자수에 대한 얘기고요. 이번엔 축토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요, 자, 축토에 대한 얘기는, 축토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보니까 무슨 천액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띠라고 하는 것은 소띠, 축이라고 하는 것은 소지만은 소띠로 여자가 태어나면 고생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발 그렇게 쓰잘데없는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왜? 요즘 소는 어때요? 어떻게 살아가요? 클래식 들으면서 마블링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웬만한 사람보다도 더 대접받고 산단 말이에요. 몸값도 비싸고. 옛날 소가 아니에요. 옛날 진짜로 소처럼 일하다 좀 아니라고. 요즘 소는 돈 그 자체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 그러면 우리가 액을 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축액을 놓더라. 그래서 이 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액을 갖고 있어서 고생도 많이 할 거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액하고 관계없이, 하여튼 요즘 소는 꼭 이렇게 액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유형으로 들어가는데, 이 축일생이 김이시를 보면 달빛이 버두나무를 비추는 형상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렇듯이 축일생, 축띠가 이렇게 김이시를 보게 되면은 달빛이 버드나무를 비치는 형상, 이래가지고 대단히 성격을 짜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즉 팔자가 좋아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조차도 누구? 만민영 선생의 어떤 그런 임상을 통해서 그런 책들을 보게 되면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인을 보게 되면은요, 자축인에서 인을 보게 되면은, 인은 말이죠, 인 일생이 무진시에 태어나면 범이 골짜기에서 표하는 격이니 그 위험이 사방에 미칠 정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만민영 선생의 얘기에 의하면은 주로 인은 광곡을 얘기합니다. 이 넓을 광자에 골자에 곡자를 써서 큰 골짜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동물로 보면 호랑이야. 호랑이가 이 넓은 들판에서 포효하는 어떤 그런 자형이거든요. 자형상이. 그래서 인을 놓은 사람이 특히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무진이라고 하면 신금이 결국 생하는 영역이 해수의 영역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신금은 금이고 해수는 수잖아요. 수까지 오게 되면 북망상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태어나네? 목이라는 것이 태어나게 되잖아요. 금수의 영역은 목의 잉태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천지교태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천지교태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은 주역에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그게 무슨 지천태라든가 그런 용어들인데, 굳이 거기까지는 뭐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금을 보시자고요. 유금을 보니까,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금은 뭐라고 나와 있나요? 유이사종 이렇게 나와 있어. 사종은 이런 뜻이야. 절의 종을 얘기하는 거야, 사종은. 그러니까 벌써 유금을 낳았으면 그 사람은 어떤 성품일까요? 고즈넉하고, 그 다음에 조용한 듯 분잡한 거를 싫어하고 순수하고 뭐 이런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금을 놓은 사람은 어떤 부인이 있어. 남편이 굉장히 귀찮게 하거나 복잡하게 하거나 정리정돈이 잘 안 되게 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뺀지 맞아. 아주 반듯반듯한 사람들이라고요. 응? 사종을 낳았으니까 이 사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주 반듯하게 모형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미 딱딱 짜여진 찍어낸 듯. 응. 생활 자체도 그래. 그래서 이런 유금을 놓게 되면은 저번에 제가 그래서 칼을 낳다 그래서 인을 낳다. 칼을 낳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유금을 놓은 사람들은 굉장히 팔자가 조금은 곤곤해지기 쉬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시면은 그 이혼도 많이 하고는 유가 있죠. 이렇게 유를 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왜? 사정은 뭐야? 조용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같이라고 하는 개념보다 나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강해.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결혼이 잘 그 해로까지 가는 경우가 없는 것이 바로 유. 그래서 홀로 사는 사람들 중에서 유금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어쨌든 간에 유금은 그러면서 사종이니까 종교로 보면 이것은 불교와 연관하기가 쉬워요. 불교와. 그래서 일단 이렇게 유금을 놓은 사람들은 부처님과 같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색깔로 보면은 이게 서쪽이잖아. 서쪽으로는 백색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방정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처님이 있는 곳을 가지고. 그래서 서방정토에 백색을 놨기 때문에 불교와 인연을 하고요. 또 인을 보면은 말이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보시자고. 이렇게 보시자고.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요. 자, 인을 보게 되면은 산사이종이 울릴 때 더불어 응하기 때문에 길하다 이라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아까 인은 뭐라 그랬나? 인위, 광곡 이렇게 얘기를 했어. 광곡이라고 해서 넓은 골짜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종이 어떻게 넓은 골짜기에서 올리면 어떻게 은은하게 멋있잖아. 그래서 유금으로 태어난 사람이 인시를 보잖아 여기다가. 그러면 이 사람은 교육자적 특성으로서의 대단히 발달하겠구나 이렇게 봐. 자, 그런데 이제 인, 유, 묘, 해, 술 이거를 지지해 놓은 사람들 있죠. 이 사람은 뭐라고요? 이 사람은 천문이 발달해 있다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영감, 직감 이것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인, 유, 묘, 해, 신 이렇게 되잖아요. 지지가. 그 사람 반드시 종교적 성향이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활인가, 명리, 역학 이런 쪽에서 일가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 꿈이 잘 맞아 이렇게 놓은 사람들은.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유를 놓은 사람이 인을 놓게 되면은 뭐야? 사학과 명식이 다니다 사업이 힘들어져. 그래서 주로 어떻다고요? 이런 노트는 멘토 카운셀링 그리고 활인, 종교 이쪽 분야에서 이렇게 잘 자기 업상을 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술을 보시자고요. 술을 보니까 술은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술위 소원 이렇게 나왔어요. 술이 소원. 술은 뭐라고 나오면 소원 이랬어. 소자라고 하는 것은 불화변에다가 났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불이 탁 타버린 들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가을 거지가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태우잖아 우리가. 볏집이든 뭐든 간에 모아놓고 태우고 뭐 쓸만한 건 다 쓰고 지붕도 엮고 막 이러지만은 뭐 일단 다음에 걸음을 해서 태우거나 그런단 말이죠. 그 가을 거지가 끝난 이 술월. 실제 술월은 모든 것이 끝났잖아. 9수로 들어가니까요. 왜? 인부터 보면 술이 9이잖아. 그래서 이 뒤에 오는 것이 뭐예요? 해자축이잖아요. 해자축이 뭐야? 북망산천이잖아. 수니까. 그래서 우리는 9수까지가 9수가 딱 되면 죽음의 어떤 그런 문턱이 와 있으니까 아예 재수없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 시작점이 어디다? 인부터야. 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술이 소원에 그러니까 번쩍 타버린 쓸모없는 황량한 이제 그러니까 술을 놨으면 어떻게 일단 그 사람은 좀 고독해. 고독해. 밝은 듯 해도 고독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
술토와 진토는 모두 귀인이 임한다. 그런데 까닭에 술일생이 묘행원을 만나면 봄나무가 불에 타듯 눈에 질병이 들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술일생이 묘년이 들어가게 되면 눈이 굉장히 아픈 경향이 있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조차도 이제 우리는 만민영 선생으로부터 어떤 임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말이에요. 이렇게 술이라고 하는 것은 띠로 보면 개예요. 개. 그렇죠? 그 다음에 동물로 보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병술이다 이거야. 보니까 일제 개를 낳잖아요. 술을 낳아서 소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황량해. 황량한데 개를 낳았어. 개는 어떤 사람이에요? 개는 사람을 알아보는 유일한 아주 그냥 동물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은 개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어떤 단점이 있나요? 창피함을 몰라. 그래서 개를 놓으면 뻔뻔하답니다. 그래서 일제 술을 놓은 사람은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질 않아. 주위를 돌보지 않고 일단 어떻게 한다고요? 굉장히 하여튼 강기강선하게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선 취재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더라. 그래요. 그래서 술에 소원을 낳기 때문에요. 술이 소원을 낳기 때문에 자,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성령 자체가 굉장히 하여튼 왜? 사구에 묘를 낳았으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화난 듯 해도 속내는 어때? 외롭고 쓸쓸하고 그 다음 고를 낳았으니까 무엇인가를 끌어들이려고 하잖아. 그쵸? 개가 뭐예요? 개는 누굴 위해서 일생을 살죠? 자식을 위해 산다고요. 개가 주로. 그래서 집을 지키는 형상이 강하기 때문에 일제 술을 낳았다고 한다면 재탐이 그렇게 많아. 재물 욕심이 그렇게도 많아. 그래서 아주 계산의 달인들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 일제 술을 넣게 되면 그다음 이해타산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제 술을 놓은 사람에게 점심을 얻어먹었다 공짜로 그러면 평생 한 번은 그 대가를 단단히 치러야 돼. 아셨겠죠? 그래요. 그 다음 이번에는 해수를 한번 보시자고요. 해수 이렇게 나왔는데 해수는 보니까 뭐라고 나오면 해수, 해위, 현하 이렇게 나와 있어. 해위, 현하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이 해수는 현하를 냈어. 현하는 사실은 어떤 뭐냐면 굉장히 큰 강이라든가 그 다음에 바다라든가 이것을 우리가 현하라고 얘기해. 속을 알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이 해수 정도 놓게 되면은 뭐 뒤로 보면 돼지고 동물 돼지인데 사실은 질풍노도 그 움직임의 파도의 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파도가 움직이지만 소리가 나지만 파도가 보이잖아. 근데 이 파도를 일으키는 주범은 누구예요? 주범은 바람이야. 바람은 보이나요? 안 보여.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이에요. 근데 바람은 안 보여. 그러니까 이 인자는 안 보여 원래. 소리 소문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바람은 뭐예요? 인의 목이에요. 목이 수의 생기를 빨아들이면 어떻게 된다? 목은 크게 요동을 쳐. 목이 움직이는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봤어요. 그렇죠? 좌오가 있고 묘가 있고 유가 있지만 물기는 어때요? 서북에서 북동에서 이렇게 동남으로 흐른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듯이 이 물길의 현하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는 조용하지만 일단 나보다도 약하다고 생각되는 게 들어오면 확 덮쳐나가는 자기 기운이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더라. 그리고 현하, 속을 알 수 없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우리는 지금은 이제 아직 배우진 않았어요. 미안한데 술하고 해를 가지고 여기 보시자고. 여기가 술하고 해의 자리죠. 여기가 지금 자수는 지금 양의 문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오는 음의 문이고 그렇죠. 여기가 일양이 시생하잖아. 근데 그 들어가는 관문에 지금 술하고 해가 들어와 있죠. 이렇게 그렇죠. 요걸 하늘의 문이다. 우리가 천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레를 놓은 사람들은 영감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신사에서는 천라지망 이렇게 되게 하는데, 그래서 해를 현하를 놓게 되면은 일단은 지지에 해를 놨다 그러면은 아, 영감력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직감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년생 또는 해일생이 원국의 인진의 인 또는 진 두 글자를 보면 해수가 우레의 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주 굴곡이 심하더라, 이런 뜻이야. 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수가 인목을 보게 되면은 우레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해수가 여기 있어, 나게도 일지가 내가 인목을 이렇게 봤어요. 우레를 보죠. 파도가 우레를 봤으면 어때? 소리가 크잖아요. 그럼 일생이 곤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가 해수를 놓은 사람은 일지에 시지에 인목의 시간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제왕절개를 하더라도. 아셨겠나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중요한 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 뒷페이지를 보니까 12지 생초라고 하는 그런 도표가 있습니다. 이 12지 생초에 대해서는 서자평의 연해자평, 그 다음 논 12지 생초, 그 다음 원수산의 명리탐문을 제가 탐문해서 적었는데요. 자수 그러면은 자수 그러면은 쥐잖아, 그쵸? 쥐는 앞발이 4개, 뒷발이 5개 이렇게 나눠지더라. 왜? 그것은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11시, 여기가 여기가 00시 하면은 여기가 23시하고 여기가 01시 이렇게 한다면은 요건 오늘 밤이고 요건 내일 밤이잖아, 따져보면. 이것을 우리는 요걸 가지고 우리는 야자시, 조자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야자시다, 조자시다 하는 건 이제 아직은 안 배웠습니다만 이렇게 양쪽에 걸쳐서 양일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하나는 4고 하나는 5. 그래서 앞뒤발이 틀려서 자수를 제일 먼저 갖다 놓은 것이 시간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갖다 놨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모든 동물들은 어떻게 돼 있나요? 전부 다 발이 통발이 있고, 예를 들어서 말은 발이 하나야, 통발이야. 근데 손은 어때요? 2개로 갈라져 있어. 그렇죠? 이렇듯이 발가락이, 예를 들어서 호랑이는 5개고 개도 5개야, 원숭이도 5개고 발가락이. 그런데 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 이런 것은 발굽이 2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제역 동물이라는 게 뭐예요? 발굽이 나눠진 동물들의 얘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12지 생초에 가면 발굽에 대한 얘기들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이 전부 다 우리가 고소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천간과 지지에 대한 어떤 분배지리를 통해 가지고 대단히 배울 것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을 다 갖다 써야지만은 멋있게 해설이 돼. 그냥 해 그러면 되지. 북쪽 이 정도로 가지고는 사실 멋있게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조금은 고소를 접근하는 것이 약간은 생소하고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주 깊이 있고 폭넓게 다양하게 여러분이 명리를 감명하는 툴로서 공부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셨죠?